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밝은 몸 명상센터를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한국 사람, 우리 한민족에게 특히나 많은 질병 중에 하나인데 허리병입니다. 척추에 대한 디스크가 됐던 척추에 대한 병인데, 전반적으로 보자면은 꼭 척추뿐만 아니라 모든 관절염으로 보면 됩니다. 관절과 관절의 차이에서 이상에서 오는 문제가 척추도 마찬가지 그 관절의 작용이라고 보면은 무난합니다. 다만 그것이 어느 부분이냐 따라 가지고 척추냐 안 그러면 또 다른 부위냐 따라 가지고 그것이 디스크다 안 그러면 관절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결국에는 이 한쪽과 또 다른 상대가 되는 다른 쪽에 이 부드러워야 될 이 이음새가 딱딱해가지고 탈이 나는 겁니다. 이 이음새가 부드러운 것 같으면은 이 팔 한쪽만 움직이면 되는데 이것이 딱딱한 것 같으면 전체를 움직이게 됩니다. 내가 옆으로 바라봐야 될 때 목이 부드러우면은 목만 움직여서 보면 되는데 목이 아주 뻣뻣하다 그러면 몸 전체를 틀어서 봐야 되는 겁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관절이라는 것은 한쪽을 내 자신이라고 보고 그 이어진 부분을 상대 자신과 상대계에 대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면 이해의 폭을 조금 넓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민족이 허리가 탈이 많다 그러는 것은, 허리라는 것은 우리 예전에 다른 시간에서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그 골격으로 보자면은 중심뼈만 경추, 흉추, 요추, 천추 이래가지고 중심뼈만 추라는 이름을 쓰게 되고 뼈 이름 추를 쓰게 되는데 나머지는 두개골, 장골, 비골, 쇄골 여러 가지 이런 주변 뼈는 골이라는 뼈 이름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골과 추라고 이야기하는 이 기준점은 추라는 것은 뼈 이름 추를 쓰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저울추와 같이 우리 인체의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중심을 잡아주는 그 추와 같다고 보면 됩니다. 저울추와 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계추가 발라야 되지 그것이 비틀는 것 같으면 시간이 제대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와 마찬가지 우리 인체도 마찬가지 이 척추가 바르지 못한다면은 바르지 못한 것을 보고 그 사람의 삶의 방향, 그게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나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나 이꼬르라는 얘기입니다. 0과 1이 이꼬르라고 이야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의 골격이 틀어져가 어느 부분, 경추가 됐든 요추가 됐든 이렇게 틀어져가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삶의 궤적을 바라본다면 또한 그 부분에서 탈이 나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자기는 옳다고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 틀렸는지 다시 검증해 볼 필요성이 있는 척도로서 그야말로 내 몸은 잣대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바른 잣대를 가졌을 때 그 털이 얼마나 비틀어져 있는지 그것을 알 수 있으려면은 내가 바른 잣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척추라는 것은 좀 걷어야 된다는 이런 잣대가 된다면은 어느 부분이 틀어져가 있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추가 탈이 났다. 경추가 탈이 났다 그러면은 우리의 가치관이 크게 보면은 경추, 흉추, 요추, 천추. 천추는 요거는 요추까지만 이 생의 삶에서 보는 거고 천추는 그 이전에서 삶의 이전에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세상 태어나 가지고 살아가는 데서 이래 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추에 한이 된다. 그런 얘기와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내 삶의 이전, 뭐 전생이 됐던 그런 정보가 들어가 있는 곳이 천추기도 합니다. 그래서 천추는 살면서 여기서 막혀가 있는, 천추의 구멍이 8개가 있는데 막혀가 있는 부분을 이번 생에서 열어야 될 몫인데, 그 열을 열지 못하면은, 해결하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한다면은 결국에는 또 가져가고 다음에 또 태어났을 때도 또 똑같은 상태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영과 명과 병은 각각의 상태에서 진행되는 과정으로서 각각의 다른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천추의 한이 됐다고 막히겠다는 건 전생에서 문제가 돼가지고 이번 생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태어나는 지금의 모습을 병으로 보자면은, 우리 인체로 우리가 지금의 삶이 완전하지 못하다. 건강하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극복해야 될 문제, 누구와 어떤 주고받아야 될 어떤 그런 문제, 또 내가 그 트라우마가 있듯이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해결해야 될 문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 더 강도가 심하면은 병으로서 나타나는 것을 지금까지 병 치료하는 것으로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알레르기 체질. 알레르기 체질은 거부 반응입니다. 반응 자체가. 거부 반응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복숭아다, 뭐 쑥이다, 여러 가지 뭐 양파다, 이런 데서 거부 반응을 있는 사람은 물질적으로 금방 쑥이나 복숭아나 이런 데서 거부 반응이 나타났지만은 실제 삶의 모습에서, 그러니까 이 지금의 알레르기 체질 어떤 물질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있는, 전체가 아닌 몇 가지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있는 그 체질은 병의 모습이 병의 병체라고 보면 되는 거고, 그럼 병이 되기 전에 명이라는 것은 지금의 내 삶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내 살아가는 모습에서 대변된 것이 몸에서 드러난 거다 말이지. 그 명은, 이것을 명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설계도와 같이 영이 이루어진 것과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영과 명과 병이 이렇게 서로 이어진 관계, 각각의 다른 모습으로서 이루어져가 있는 그런 설계가 발현돼가 있고, 그 뭐 집이 지어져가 사는 그런 모습과 같은 겁니다. 내가 아주 뭐 다 기울어지는 초가집에서 대궐같이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겁니다. 그 초가집에서 맞는 삶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부엌이든 뭐 마당이든 또 뭐 무엇이든 간에 그런 것들이 대궐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설계된 대로 삶이 살아가는 그 궤적을 보면은 그대로 이해할 수 있는 건데, 그 알레르기 체질은 금방 얘기대로 극복해야 될 문제. 예를 들어서 장발장을 보면은 빵 한 조각 훔쳐 먹어가 배가 고파가지고 훔쳐 먹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감방에 오래 살게 되고 이제 그래 되는데, 만약에 굶어 죽어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면은 굶어 죽는 것이 옳겠습니까? 안 그러면은 옆에 있는 빵을 한 조각이라도 훔쳐 먹는 게 낫겠습니까? 훔쳐 먹었을 때는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만, 굶어 죽어버리면은 그 갚아야 될 그 명분도 없고 가치도 없게 돼버립니다. 그러면은 내가 빵 한 조각을 훔치는 것을 선택할 것이냐, 안 그러면은 굶어 죽는 것인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딱 이 두 가지밖에 없다면은, 이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된다면은 훔쳐 먹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른 가치다 말이에요. 그런데 절대 훔치면 안 된다. 절대 훔치면 안 된다.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이 훔치는 것은 도적질은 안 된다.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은 훔쳐도 된다. 훔쳐도 된다는 가치관에 대한 거부입니다. 절대 용납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 거부하는, 용납되는 것이 아니라 거부하는 그 마음 자체가 알레르기 체질로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풍선에서 뭐 빈 깡통이라 그럴까? 어느 한쪽으로 찌그러져 가지고 아주 부족한 작용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모습이다 그러면은 실제 이 부분에서는 아주 지금 부족한 겁니다. 이 부분에서는 아주 풍부하게 되어 있고, 이 부족한 부분에서 금방 알레르기 체질
거부 반응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거부하니까 이만큼 부족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부족하지 않다면 이만큼 다시 채워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채워지지 못하고 거부한다. 다가오는 것도 거부한다. 예를 들어서 알레르기 체질을 가지신 분들은 틀림없이 그거 찾아가지고 그 극복해야 알레르기 체질이 바뀌게 됩니다. 안 그러면 평생 어려움이라 그럴까? 거기서 그 즐거움이라 그럴까? 이런 데 대해서 다가서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끝없이 거부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복숭아가 참 맛있는데 나 복숭아 먹으면 알레르기 있어서 안 돼. 그 과일이, 그 제철에 나오는 과일이 얼마나 달콤하고 맛있습니까? 그 상큼한 복숭아가 못 먹는다. 그 못 먹으면은 거부하는 거지 않습니까? 거부하는 것이 복숭아로서 극복이 안 되는 겁니다. 금방 삶의 본질에서 찾아보면은 내가 거부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가치관으로서 보자면은 그것이 극복하게 되면은 치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변해야 될 몫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과 명과 병으로서 내가 앞 시간에도 설명드렸던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추다. 이 경추는 목뼈다 말이지. 목은 우리 인체 전체를 목조르면은 다 죽어버리잖아요. 손목, 발목, 머리 있는 목. 그래, 이 목은 병목 현상이라 같이 전체가 집결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집결되어 있고 아주 작지만, 부분적 부피는 작지만은 전체적으로 다 통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손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손목이라는 것은 손목이 있고 손바닥이 있고 손가락이 있지만은 이 손바닥은 근육으로서 이루어져 있지 이 손바닥에는 뼈가 없습니다. 뼈는 손가락 뼈에 손목에서 손가락 뼈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럼 손목에서 손가락 뼈가 5개로 만들어져 있지 손바닥은 없게 되는 겁니다. 손바닥이 없으니까 당연하게 손등도 없게 되는 거고, 그 엑스레이 찍어 보면은 손가락 뼈만 5개가 나오진단 말이에요. 그런 거 우리 흔히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손목이라는 것은 이 5가지, 우선 크게 봤을 때 이 5가지 모든 기능, 이 기능이 이 손목을 통해서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전체적으로 이 손에서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수지침이다 이런 거는 흔히 많이 우리가 이야기를 듣지만은 수지침은 우리 인체의 장부를 다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꼭 손뿐만 아니라 발이든 어느 부분이든 전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 연결되어 있는데 다만 이것은 딱 압축돼 가지고 손목은 전체 부분이 손으로 작용되는 부분에 압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손도 다 전체와 관련되어 있고 발도 다 관련되어 있는데 손과 발은 또한 어떤 작용이 있냐 그러면은 손이라는 것은 손이라는 것은 소로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소, 내 근본 원소, 내 속에 있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이 기억입니다. 이것이 전에 자음에 대해서 내가 잠깐 말씀드렸는 게 기억과 니은의 의미, 우리 한글의 자음에서 기억과 니은이 가장 먼저 나오는, 지금은 오행을 해가지고 아설 순치 후음을 해가지고 오행으로 봐가지고 기억 니은 해놨지만은 실제 모양도 혀 모양으로서 내가 왼쪽으로 얼굴을 바라보고 있고 왼쪽으로서 혀 모양이 기억자 형태로 되어 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기억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왼쪽으로 아니고 오른쪽으로 바라보게 되면 기억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기억을 안 하고 오른쪽으로 바라보지 않고 왼쪽으로 바라보는 것을 기준으로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아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전에도 내가 잠깐 그런 말씀 드렸지만은 오직 내 말고는 기억을 왜 오른쪽의 시각이 아니라 왼쪽 시각으로 했는지 그 아는 분 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나중에 다시 내가 그 자음 이야기를 할 때, 자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그래서 어쨌든 기억이 먼저 나옵니다. 먼저 다른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억은 이 허리를 숙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기를 숙이고 있는. 니은은 안정된 모습, 앉아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불안정과 안정, 혼돈과 질서, 이 우주를 질서로 보자면은 코스모스라 그러고 혼돈으로 보자면은 카오스라 그러는 겁니다. 똑같은 이 우주가 너무나 방대하고 크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질서적으로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없기 때문에 불안정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카오스라 그러지만 그 전체가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자면 아주 그것이 정확하게 어떤 형태를 가지고 돌아가고 있다면 변화를 하고 있단 말이지. 완전히 이래 갔다가 이래 가는 것이 아니라 작은 각도로서 점점 변한단 말이지. 우리 꼭 한 살, 하루를 살아가지고 한 해를 만드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면 한 살 먹으면은 한 살 전에와 한 살 더 먹을 때와는 조금 더 나이 들어가, 좀 더 철 들어가지고 시간 들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성장과 성숙의 관계에서는 하루 만에 탁 자라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은 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하나 물 한 방울 한 방울 모여가지고 한 잔에 그 물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목에 넘치는 거 이 세상에 없습니다. 다만 한 방울 한 방울 모이는 것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혼돈과 질서로서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의 기준에 따라 가지고 기억과 니은으로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그것을 꼭 오행으로서 아설순치음으로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속의 모습은 안 보이지 않습니까? 속에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속에 있는 것은 주고, 내 갖고 있는 것을 주고 받고 그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속의 모습을 드러내는 작업이 손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손도 그렇고 발도 그렇고 똑같은 작용을 하는데, 발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거, 말과 행동이 같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말이 발이 되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단 말이지. 말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발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음에서 비읍으로 가는 겁니다. 미음에서 비읍으로 가는 것은 아주 작은 티끌도 모이면은 보이게 되는 이치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작은 것이 한 개가 모여가지고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아주 작은 것도 원자가 모여가지고 분자화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 분자가 되어야 물질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자 이전에는 뭐 원자가 됐든 뭐 전자가 됐든 쿼크가 됐든 이런 단계는 전부 다 운동성만 있는 것이지, 그 운동하는 패턴만 가질 뿐이지 물질은 이루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 것은 분자가 돼야 물질이게 되는데, 이 원자와 원자의 결합 관계가 서로 다르게 또 내구처럼 다르게 조립돼 버리면은 비행기로 만들다가 자동차가 되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원자가 각각에 조립돼 가지고 비행기가 되다가 자동차가 되기도 하고 그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물질로 비행기다 뭐 자동차다 이렇게 되려 그러면은 그 물질화가 되었을 때, 분자가 되었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분자는 원자가 모여야 분자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물질을 이룬다는 것은 어떤 분자의 구성과 같은 건데, 그것이 모라는 것은 원자 같은 거고, 원자가 모여가지고 보이는 것은 분자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원자와 분자와의 관계에서 보면은 미음과 비읍에서 말이 발이 되는 이유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손은 아주 세밀하지만은 행동 반경이 작습니다. 행동 반경이 작은 만큼 아주 세밀합니다. 그것이 하는 일이 손이 하는 일이고, 발은 좀 거칩니다. 세밀하지 못합니다. 그 대신 먼 데까지 작용을 미치는 것이 발이 하는 작용입니다. 그래서 손이 하는 일이나 발이 하는 일이나 같은 건데, 다만 세밀하다 세밀하지 못하다, 안 그러면은 근접거리에서 하는 거다, 안 그러면 원거리 먼 거리까지 하는 작용을 미친다, 이 차이에서 발과 손이 하는 역할로 본다면은
아주 정확하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체를 보더라도 경추다 그러면은 전부 상단 쪽에 있습니다. 이 목을 통해 가지고 이제 몸 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이제 머리가 있게 되는데, 이 머리와 몸이 하는 것이 이어진 부분이 경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추가 탈이 난다 그러면은 우애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꼭 미륵 사상에서 미륵불을 보면은, 논산 관촉사의 은진 미륵을 보면은 머리가 아주 큽니다. 머리가 크다는 것은, 머리가 크면은 상대적으로 하체에 비해서 머리가 크면은 뭐 경추가 탈이 나겠지. 무거운 거 들고 다녀야 되니까. 무거운 거 들고 다녀야 되니까, 바이통 같은 거 들고 다니면은 무거우니까 목이 탈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지금 경추에 탈이 났다는 것은 그 사람이 머리가 무겁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머리 우리 형태는 뭐 부피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 속에 뭐 차돌이 들어가 있는지 뭐 안 그러면 스폰지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무겁다. 그 무거운 사람들은 골치 아픈 일도 많고 생각하는 것도 많고 안 해도 되는 걱정도 많고 또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이런 분들은 머리가 무겁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경추에 탈이 난단 말이지. 경추 탈 나는 분이 자기 성품을 잘 한번 찾아보시면은, 검토해 보시면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방법은, 치료 방법은 그거 무거운 거 가볍게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이 걱정을 해야 돼 가지고, 걱정해 가지고 해결될 문제라면은 걱정을 하고, 걱정 안 해도 될 문제라면은 걱정해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면 걱정을 안 해야 되는 겁니다. 안다고 해가지고 내가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알아도 못하는 것이 사람이단 말이지. 그러니까 하지도 못하는 걸 알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더 알고 공부하는데 죽는 날까지 공부한단 말이지. 왜 그럽니까? 할 필요 없는 겁니다. 하지 마십시오. 알고 있는 것만 쓰더라도 다 못 쓰는데, 쓰지도 못하고 자꾸 머리에 넣으니까 머리만 무거워지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그런 어떤 허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틈에 내가 놀아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머리를 가볍게 해야 된다. 머리를 가볍게 하면은 어쨌든 경추는 치료가 됩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될 수도 있고, 해결을 하듯이, 안 그러면 확철대오를 하듯이 큰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이것이 내가 진짜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뭐 펑펑 눈물을 흘릴 정도로 자기 자신의 잘못을 본다 그러면은 틀림없이 그 치료됩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으로서 완벽하지 못하면 아직도 뭐 100점 중에서 한 8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으면 아직도 20% 더 해야 치료가 되는 거고, 다만 10%만 된다 하더라도 나머지 90%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또 차츰 살아가면서 기울어진 것을 좀 더 바르게 쓰는 겁니다. 좀 더 기울어진 것을 바르게 쓰는 것이 경추의 작용입니다. 그 다음에 흉추는 내가 가슴인데 숨을 쉬는 겁니다. 내 몸을 잡고 있는 중심 부위입니다. 내가 중심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허리를 허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체, 한방에서는 경추 부분은 가슴 위로 해가지고 상초, 중초, 하초 세 가지로 나누어 보는데, 어쨌든 상중하로 보더라도 허리에서 세 가지로 보면은 그렇고, 두 가지로 보면은 허리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허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체와 상체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흉추는 자기 자신의 어떤 흉추에서 우리가 늑골이라 그러는 거, 갈비뼈는 폐를 보호하는 겁니다. 폐를 보호하기도 하고 안에 장부를 보호하기도 하는데, 요 견갑골은 폐를 보호하는 겁니다. 폐는 아주 상처를 잘 받기 때문에 이렇게 뼈로서 보호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외부 충격으로서 탈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적으로 탈이 많이 나는 부분에서는 흉추보다는 요추가 많이 약합니다. 요추가 5개 마디로 되어 있는데 요 중심입니다. 흉추, 아까
상초, 중초, 하초로 나눌 때는 중심이지만은 상하로 나누었을 때는 허리를 기준으로 보게 됩니다. 허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상체와 하체를 봤을 때 지금 이것처럼 하체는 작고 상체가 크다 그러면 당연하게 가분수로서 다리가 힘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튼튼한 다리가 되지 못하고 약하면은 상체를 받치고 있는 힘이 약함으로 해가지고 허리에 탈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금방 머리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 기준을 봤을 때 아래와 위, 그러면 형이와 현실적인 감각과 형이상, 이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상이 큰 만큼 형이야 시각의 현실적인 그 생각도 같이 크다면은 괜찮은데, 하체는 작은데 상체가 크다면 당연하게 허리가 탈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것이 몇 번은 골격학이나 신경학으로 이렇게 보면은 그 1번 요추, 2번 요추는 각각의 장부, 위장이다, 심장이다, 이렇게 나누어서 보고 있지만은 그것은 어떤 병리학이나 이렇게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갔을 때 필요한 것이고, 전체로 보자면은 이 허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랫부분이 약하니까 윗부분이 크니까 지탱하기 힘드니까 당연하게 허리가 탈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내가 형이야, 현실적인 감각을 더 삶의 가치에 비중을 둬야만이 허리 치료가 됩니다. 허리병 나는 사람들은 전부 다 형 이상을 추구하는 것이 너무 한국 사람은 이상이 많단 말이지. 추구해야 될 것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름도 태양이다. 태양처럼 크게 되라. 내 현실에서 태양처럼 그렇게 크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성명학으로 보면은 빛날 환자, 불화자, 클때자, 큰대자, 용용자, 이런 이름, 아주 큰 것은 이름으로서는 안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노태우 대통령이 그 태자가 클 태자에 우자가 어리석을 우자를 쓰게 됩니다. 드러내지 말고 크게 어리석어라. 남들이 무시할 정도로 어리석어야 된다. 그 속에서는 칼을 갈더라도 그 시퍼런 칼날을 내비치지 마라 말이지. 그래서 그런 의미로 봐가지고 이름을 그렇게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큰 이름은 그렇게 사람이 그렇게 커지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름이라는 말은 이르르다. 그렇게 이르르려 그러면, 태양처럼 이르르려 그러면 많은 재료들이 모아져야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여기에 이르르게 되면은 상대는 나는 이름을 가지게 되고 상대는 부름을 가지게 됩니다. 내 이름을 부르게 된단 말이에요. 이 부름은 불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 이름을 불리는 거고, 나를 불린다 그러면은 흔히 이제 우리가 불린다는 말이 재산을 불리기도 하지만은 쓴다, 제대로 쓴다, 그런 의미도 있는데, 그런 거는 그 전통 그 종교, 그게 무학에서는 신을 불린다, 이런 조상을 불린다, 신을 불린다, 신령을 불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쓴다 말이지. 써가지고 도움되게 한다. 그것을 불린다 얘기를 하는데, 실제 내 이름이 많이 불려지면 내가 많은 일을 하게 되니까 내 재산을 불리게 되는 그런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많이 불려다니야 내가 많이 모아지게 되면서 내가 태양처럼 커지게 되는, 나는 이름을 가지고 상대는 부름을 가지게 되는, 이름과 부름, 우리 말이 그렇게 재밌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 제가 영상으로 올린 내용이 있습니다. 이름과 부름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형 이상이 줄이든가 형 이하를 늘리든가 그래 해야만, 그 가치관이 그렇게 변화가 돼야만 허리병 치료됩니다. 아무리 수술해놔도 이 삶의 궤적을 변하지 않고는 안 바뀝니다. 아까 병은 명에서 온다 그랬잖아요. 이 명을 바꿔야 병이 치료가 되는 겁니다. 이 자기 가치관이 바꾸지 않으면 이 드러난 것은, 사는 주인이 똑같은데 집이 바뀌겠습니까? 그거를? 안 그렇습니다. 주인이 바뀌면은 그 집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은 울타리 무너지는 울타리도 새로 만들게 되고, 대문도 새로 칠해가지고 깨끗하게 하게 되고, 집에 벽도 그렇고, 비 새는 것도 고치고,
주인의 모습에 따라가지고 그 집이 변하는 이치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몸집이라고 이야기하는 얘기입니다. 몸집의 주인은 몸이다 말이지. 몸이 살아가는 집을 몸집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몸집은 몸이 살아가는 집이다. 그 몸집의 주인은 몸이다 이 말이지. 그래서 우리말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봤을 때 형이야를 키워야 된다. 지금의 현실적인 감각을, 지금 내가 주어진 조건이 뭔지, 주어진 조건에서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효율화시켜가지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가 뭐 할 거 하나도 없었단 말이지. 제 형 때만 하더라도 학교 다녀오면은, 중학교, 고등학교 마치고 오면은, 겨울에 할 일이 없어가지고, 농사도 다 끝나가지고, 산에 가지고 나무로 합니다. 그 나무로 가가지고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노름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동네에서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들, 물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화투 노름을 많이 합니다. 왜? 아까, 형이상, 현실적으로 일해가지고 돈 버는 것보다는 일 안 하고 돈 벌려고 하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노름 많이 합니다. 물론 유럽에서는 스포츠 경기를 가지고 뭐 경마처럼 내기를 하고 뭐 그렇게 하지만은 실제 뭐 앉아가지고 뭐 하는 거 한국 사람 진짜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왜? 형 이상 일 안 하고 돈 벌려고 한단 말이지. 일 작게 하고 돈 벌려고 그런단 말이지. 생각을 자꾸 돌린단 말이지.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아까 예전에 내 어릴 때 참 도박에 대해서 진짜 각 지역 전체 나라에서도 그것을 없애려고 엄청 노력했었습니다. 옛날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런 도박에 대한 새마을 운동하면서 도박하는 이런 문제들 해결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도박하면 일 안 하게 된단 말이지. 그런 것들이 전부 이런 문제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은 허리병이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해 놓은 것은 뭐 똑같습니다. 이 각각의 관절이 한쪽을 내 자신이라면은 다른 쪽에 이어진 부분은 상대절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과 상대의 관계가 부드러워야 된다. 누굴 만나면은 인사도 허리를 많이 숙여가지고 인사를 할 수 있고, 뻣뻣해가지고,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이러면은. 당신 어디 허리 아파요? 목이 기부스했어요? 그런 이야기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 허리를 숙이고, 머리도 숙이고, 목고개도 숙이고, 이렇게 하면은, 그 숙이는 것은 아까 기억을 의미하면서 내가 빳빳할 수 있을 때 허리를 숙였을 때 이것은 스프링과 같은 겁니다. 내가 탄성을 가지고 있지만 나를 충분하게 압축해가 있는 겁니다. 아주 짧게 내 속을 안 보이고 필요할 때 그 탄성을 폭발하듯이 드러내는 겁니다. 지금은 압축해가 있단 말이지. 남들 보니까 요만큼 하니까 압축된 줄 모르고 아주 세피하게 쉽게 보고 있지만은 실제 그것이 스프링이 압축돼가 있는 줄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면 스프링이 실제 요만큼 작아도 요만큼이고 아주 압축해도 요만큼입니다. 그래서 아까 불안정이라는 것은 작게 본다. 펼쳐져가 있을 때 그것을 아주 정확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관계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데,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크게 돼가 있는지, 그러면 얼마나 압축됐을 때 얼마나 팽창되는지에 따라 가지고 탄성 계수가 나오진단 말이지요. 그래서 금방 자기를 숙이는 부분, 자기 목고개도 숙이고 허리도 숙이고 아주 부드러운 사람들 허리 탈 안 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가 연한 배 같다 그러지. 연한 배 같은 사람들은,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은 허리 안 아픕니다. 에헴 그러고 내가 내다 그러고 허리 뻣뻣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허리 탈이 나지. 뻣뻣하니까 세상 살아가는 것이 뻣뻣한 거로서 살아갈 수 없잖아요. 흘렀는 거 죽기도 하고 일을 하기도 하고 허리를 하다 보면 뻣뻣하면 목고기가 아까 얘기대로 목만 돌리면 되는데 몸을 전체로 돌려야 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면은 그렇게만큼 힘드니까 탈이 날 가능성이 많은 거지. 그래서 자기가 뻣뻣한 거, 이 관절이 나와 상대와의 관계가
뻣뻣하다. 내 자신의 그 근육이 굳어가지고 뻣뻣한 것도 있지만은 그 작용은 상대하고도 뻣뻣하다는 얘기입니다. 내 몸으로 보자면은 아까 병체로 보자면은 몸이 뻣뻣한 거고 그 사람의 명을 보자면은 나와 대인관계가 아주 뻣뻣하고 경직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인관계가 경직대가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 몸을 안 봐도 만져보지 않아도 지금 탈이 안 나도 곧 탈이 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절염은 대인관계의 척도이다. 당연하게 명에서 병이 나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명에서 병이 나온다 그랬으니까 미움에서 비읍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모이면은 보이게 되는 이치와 똑같은 겁니다. 명에서 비읍으로, 미움에서 비읍으로 가는 것을. 그것이 뻣뻣하다 그러면은 대인관계 척도도 안 겪어봐도 그 사람은 안 겪어봐도 관절염이 있다 그러면은 아이고 이 사람 뻣뻣하구나 생각이 아주 경직돼가 있구나 아주 고지식하구나. 어린애들은 허리병이 없습니다. 아주 순진하잖아요. 무슨 말 하면서 그냥 속아 넘어갑니다. 어린애들 속이기가 참 좋지 않습니까? 뭐 맛있는 거 과자 줘가지고 내 따라가자면 따라간단 말이지. 그거와 마찬가지로 살면서 점점 자기의 가치관이 굳어져 버리면은 더 딱딱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성장하고 하더라도 그 자기의 속에 있는 것은 부드러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연한 배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 성품을 이루게 되면은 허리는 치료 안 되고 있던 허리병도 치료가 되게 된다. 그래서 허리병이 뻣뻣하면은 실제 뻣뻣하다 그러면 힘을 주고 있는 거고 힘을 빼도 뻣뻣하다는 것은 내가 모르는 속에 힘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힘을 빼려고 그러면 아파야 되는 겁니다. 용을 써야 되는 겁니다. 용을 막 억지로 꺾으니까 힘을 쓰게 돼. 용 아프니까 용을 쓰게 되지. 그러고 나면 힘이 들어가 있던 힘을 빼내고 나면 아주 부드러워지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힘 들어가 있단 말이지. 힘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뻣뻣한 겁니다. 힘 빼야지. 필요할 때만 힘을 써야 되는데 힘 필요 없는 부분에도 힘이 꽉 들어가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스프링이 필요할 때 팽창이 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압축대가 있어야지. 그때야 필요할 때 언제든지 팽창이 되는데 항상 펼쳐져가 있거나 항상 압축만 돼가 있다면은 그거는 좋은 스프링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어야 될 때 열 수 있고 닫혀야 될 때는 철통같이 닫혀져야 되는데 항상 열려가 있거나 열려고 해도 열 수가 없을 정도로 끈끈하게 닫혀져가 있다면은 그것은 문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또 열려가 있으면 문이 있을 필요도 없는 거고 닫혀만 있다 그러면은 문 필요 없고 벽으로 해놔도 상관없는 겁니다. 문이나 벽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요 관계가 자신과 상대의 관계에서 이것을 문이라고 보면은 아주 정확하게 보는 시각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심장에서 피를 보내가지고 이제 피를 보내가지고 우리가 혈관을 통해서 각각의 근육이라든가 뼈에 영양분을 공급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근육의 이제 혈관을 통해서 피가 통하게 되니까 피가 이제 우리가 체온을 유지하는 따뜻한 그런 체온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좀 부드럽게 됩니다. 활성화를 가지게 되고 그러면은 그것이 돌아가지고 이제 뼈에서 이 근육은 뼈를 잡아주고 있는 겁니다. 뼈는 근육이 없으면은 전부 다 흩어져 버립니다. 몇 개가 됐든 간에 전부 마디마디 다 흩어질 건데 흩어지지 않는 것은 근육이 잡고 있는 겁니다. 이 근육이 그대로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석고처럼 굳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피가 속에는 혈관에 피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탄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육은 그 피가 혈관을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 그 피는 또 역시 뼈로 영양분을 공급하게 되고 뼈에서 피를 만들어 가지고 다시 이제 계속 순환시키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거 쓰는 것을 버리기도 하고 다시 이제 걸러가지고 필터에 걸러가지고 다시 재사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피와 근육과 뼈가 이렇게 같이 어울려 가지고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금방 골격학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근육으로 갖고 피도 그렇고 요 금방 말씀드린 것으로 보자면은 아주 이해를 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다 그러면 피가 아주 뻑뻑하면은 작은 혈관에 가다가는 막히게 됩니다. 미세 혈관에는 막히게 되지. 그러면은 피가 뻑뻑한 사람은 잘 움직이기 싫어하는 겁니다. 고지혈증이 피가 아주 무겁습니다. 기름기가 많아가지고 기름이 끈끈하다 보니까 그 혈관 벽에 붙어가지고 제대로
못 지나가니까, 그래서 고지혈병이 되기도 하지만, 또 이것이 매끈하지 못하고, 자꾸 이제 끈끈하고 무겁고 하니까 자꾸 내려앉는 겁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거 참 싫어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런 약으로는 혈관 청소를 한다든가, 안 그러면은 혈액순환이 좋은 혈액순환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은행잎에서 추출하는 그런 게 효과가 있다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피만 가지고 해서는 안 돼, 치료 안 된다. 혈관도 마찬가지다. 피가 지나다니는 길이, 그 길을 청소하지 않고는 차가 아무리 좋은 페라리가 있다 하더라도 길에 오만 돌이나 장애물들이 많이 있다 그러면 그 좋은 차가 갈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길을 청소를 해야 좋은 차도 쉽게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피와 근육과 뼈에서는 아주 그렇게 서로 관계가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인체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금방 인체를 병체라고 보기 때문에 병으로 보고 그 다음에 그 병이 이루어지는 명으로 보자면은 삶의 모습에서도 바라보면은 금방 그 세 가지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이루어져 있는 삶의 모습에서 보면은 설계와 집을 짓고 살아가는 거. 결국 그 세 가지로 보면 거기서 벗어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런 병, 허리병은 한국 사람한테 많다 그랬는데 한국 사람은 형 이하, 현실적인 감각보다는 형 이상이 추구하는 어떤 바라보는 이상이 크기 때문에 상체가 발달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거운 상체를 지탱하고 있는 데서 그 중심 잡아주는 허리가 탈이 나게 된다. 그래서 이 허리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형 이상을 가지고 있는 자기 바라는 것을 줄이고 현실적인 감각을 높이는 비중, 살아가는 비중을 높인다면 허리병은 치료가 된다. 금방 여기까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각각의 관절에서는 자신과 상대의 관계로서 우리가 설정해 보면은, 대입시켜 보면은 아주 선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살면서 아니면 타고나거나 살면서 만들어졌던 간에 내와 상대의 관계가 그렇게 뻣뻣하게 있어가지고 내 혼자 있으면 뻣뻣하게 됩니다. 사람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사회적인 동물이라서 혼자 살 수 없지 않습니까? 내 윗사람도 있고 아랫사람도 있고, 그래서 아랫사람을 쳐다보려고 그래도 숙여서 쳐다봐야 되고, 또 어른을 보면은 내 스스로 또 숙일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항상 숙일 수 있는 이런 스스로의 관계를 가지려고 하면 이 근육도 부드러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많이 하면은 근육이 딱딱해질 것 같지만 딱딱해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탄력을 가지게 됩니다. 좋은 근육은 아주 탄력을 가지고 누르면은 깊이 쏙 들어가지고 뼈까지 다 닿이게 됩니다. 어느 부분을 하더라도 쉽게 아주 물러가지고 뼈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근육이 힘을 주면 아주 딱딱한 근육이 되면서도 눌러보면은 뼛속까지 쏙 닿게 되는 겁니다. 이런 탄력을 가진 근육이 아주 좋은 건강한 근육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근육이 부드러워야만 혈관이 잘 통하기 때문에 수족냉증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수족냉증이 있다 그러면 심장에서 피를 아무리 많이 보내도 끝까지 말초신경까지는 안 간단 말이지. 거기서 아까 얘기대로 고지혈증이 됐던 관절염이 됐던 그 영양분이 제대로 끝까지 가려 그러면 손발이 찼고 차갑기 전에는 시리게 되고 저리게 되고, 저리고 난 다음에는 차갑게 되는 겁니다. 그 순서가 저릴 때 내가 손발이 자주 저리다 그러면 곧 차가워지겠구나,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 과정이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수족냉증이라든가 관절염에 대한 것은 대인관계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크게 봐가지고 우리 인체, 아까 사람의 지금 태어나가 살아가는 것을 병체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병체가 왜 우리에게 주어졌느냐는 것은 그런 고난을 극복하기 위한 겁니다. 그 고난을 극복한 자는 지도자가 되는데, 이 지도자는 그런 힘든 일을 전부 극복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이 힘든 일 속에 이 힘의 과정 속에는 이 지도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힘든 일을 해결하면서 이 지도를 알게 됩니다. 이 극복하는 일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극복함으로써 극복하게 되면서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지도자가. 그래서 이런 지도자는 아주 고집도 세고 추진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 주장이 아주 강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주장이 강해야 되기도 하지만은 아닌 부분에서는 빨리 수용하고 수긍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가 부드러워야 됩니다. 강한 것만뿐만 아니라 부드럽기도 해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아까 기억과 니은이 함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억과 니은이 함께 가지고 있을 때 강함과 부드러움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하기만 하다면은 이 니은이 되지 못했을 때는 이 과도기로서 필요한 것이 내가 극복해야 될 과정이게 되는 겁니다. 그 극복해야 될 과정이 지금이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과정이라고 보자면은 틀림없다. 그러면 이 과도기를 치료를 함으로 해가지고 지도자가 됐든 아까 천추의 한의대가 있던 그런 것들을 해소를 하든 어쨌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금 한국 민족이 허리병이 많다는 것은 전체적인 가치가 상체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상체가 형 이상이 높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저것을 극복해야 되고 어쨌든 저런 가치관이 많은 것으로서 극복할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생기는 거지. 생겼을 때 이제 지도자가 되고 그런 지도자가 됐을 때 지금 앞으로 이 인류는 지금 이미 많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신인류라 그럽니다. 신인류는 내가 주장이 아까는 강해야 지금의 세상에서는 내 주장이 강해야 그것을 따르게 되는데 앞으로 이 신인류의 새로운 세상에서는 주장하지 않고도 따르게 됩니다. 주장이 없어도 주장 안 해도 따르게 된다. 이것이 신인류의 능력이게 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BTS를 보면 우리가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국 문화의 대외 전파적인 어떤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의 공감력을 증대시키는 그런 수준이 되었다고도 볼 수 있지만은 실제 BTS가 다른 사람들, 일반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시각을 그 사람들이 인물도 그렇고 인물뿐만 아니라 사람의 됨됨이까지 보게 되는 겁니다. 아주 철저하게 그런 것이 조절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신인류는 그런 의도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그런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런 능력이 저절로 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신인류는 그래서 신인류로 가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미륵사상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한국 사람은 예전 불교가 들어오기 이전에서도 붙어서 미륵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런 미륵사상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불이라 그런 거지. 미래부채불 그런 것들이 신인류 그러니까 주장하지 않고도 따르게 하는 그런 그냥 빛과 같은 겁니다. 빛. 그야말로 불빛입니다. 불빛. 그냥 그가 가면 저절로 밝아지는 겁니다. 환호하게 되고, 또 그 한 가지 행동하는 거지. 나는 지극히 정상적으로 하고 있지만 남들에게서는 우상이 될 만큼. 흥미는 지금 영국 프로리그에서 할 일이 남았다. 아직도 할 일이 있다. 중동에서 오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스카우트 제의가 돌았는데도 내가 영국에서 할 일이 있다. 그 속에서는 자기는 축구로서 아직도 세상에 보여줄 일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려고 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의 가치관이다 말이지. 그 삶의 가치관이 그 밝은 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빛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에는 빛으로서 보여진단 말이지. 밝음으로써. 그래서 앞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손흥민이가 좀 더 영국에 머물면서 축구를 하면서 스포츠맨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통 우리가 축구 경기를 하면은
승자가 패자들한테 찾아가 가지고 안아주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자기 승리에 도취해 가지고 거기서 전부 다 즐거워하고 환호하고 하는 거지, 패배한 선수들에게 가가지고 수고했다 그러면서 안아주는 사례는 별로 없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게. 최근에 우리 아시안게임, 아시안컵에서 봤지 않습니까? 그렇게 힘들게 싸운데도 불구하고 상대방 선수들 하나하나 찾아가서 안아주고 하는 거는, 그것은 진짜 스포츠맨십으로서 우리는 본받아야 될 그런 빛과 같은 그런 작용입니다. 손흥민한테는 그런 게 있단 말이지. 그것은 자기는 아주 정상적인 자기 생활의 가치관에서 나온 건데, 그렇지 못한 우리들에게는 빛과 같은 그런 작용이단 말이지. 그래서 신인류는 그런 작용을 한다. 빛과 같은 그런 스타. 실제 그런 세상이 새로운 세상이게 됩니다. 지금의 세상에서 그런 세상을 이루려고 그러면은 거기에 맞는 새로운 사상이 이루어져야만이, 정립이 되어져야만 새로운 세상을 이루게 됩니다. 이 세상은 사상이 세상을 만들기 때문에 새로운 세상은 새로운 사상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함께 한다는,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된다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개천절이라 하늘이라 그랬단 말입니다. 그 하늘은, 이 힘든 일은 맹자의 읽어보면은, 하늘의 일을 맡기는 자에게서는 어렵게 만든다. 어떤 일을 하려고 해도 자꾸 힘들게 만들고 빈곤하게 만들고 자꾸 더 힘들게 시련을 주게 됩니다. 그 시련을 극복하고 났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늘의 일을 맡긴다. 그렇게 맹자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말에는 맹자가 그런 일을 말을 안 해도 우리는 일상적으로 힘든 일이라고, 힘들다, 그런 말을 쓰게 됩니다. 힘들다는 힘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꼭 하늘의 일을 아니라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가지고 필요로 하는 그 힘은 힘든 일 속에서 힘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 우리는 아주 일상적인 말이게 쓰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민족은 얼마나 대단한 민족입니까? 금방 맹자가 그렇게 어떻게 정리해가지고 설명 안 해도 아주 우리는 쉽게 쓰는 일상적인 말 속에 들어가 있는 거단 말이에요. 일상적이라는 건 우리 발 밑에 있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발에 딛고 살아가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늘에서 사는 자와 똑같은 겁니다. 하늘에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사는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 왜? 병체로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극복해야 될 그 갭이 있기 때문에. 그런 틈이 있습니다. 그 갭을 극복해야만 그야말로 하늘에서 살 수 있게 됩니다. 지구상의 어느 나라가 하늘이 열리는 날이라 해가지고 개천절로, 국경일로 삼은 나라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직 대한민국, 한민족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아주 대단하게 일상적으로 봤던 겁니다. 밀접하게. 왜? 하늘에 우리는 살고 있듯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제가 우리말에서 도와주다는 말 속에서 금방 하늘이 하는 일, 하늘을 도라 그랬던 겁니다. 그러면 하늘과 상반되는 땅에서는 하늘과 땅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을 도라고 이야기하고 이 땅에서는 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와 주, 하늘과 땅, 도와 주. 하늘에서 하는 이 도를 땅에서 주인으로서 행하는 일이 도와주는 일이고, 그 하늘에서 사는 자가, 맡기는 자가 도와주는 자다 말이지. 이 도와주는 자는 하늘의 일을 맡은 자다 말이지. 우리는 흔히 도와준다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하고 있지만 그거 쉬운 것이 아니다. 하늘의 일을 맡아가 하는 자다 말이지. 우리 말 속에 이런 대단한 진리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구태여 노노 맹자 이런 거 안 배워도 우리는 힘들다 속에 전부터 다 찾아볼 수 있다.
힘들다 그러면 그것만 알면 되는데 노노맹자 그거 꼭 배워가지고 그렇게 맹자왈 공자왈 이렇게 해야 배운 사람처럼 대접받던 예전에 시대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 거 안 배워도 우리는 우리말 속에 이미 일상화되어 있다. 그 가치가 발끝에 채이는 자갈과 같이 우리는 그렇게 일상적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말, 또 가치관, 이런 것들이 결코 소홀할 수 없는, 우리가 몰랐던 그 발에 채이는 자갈이 얼마나 귀한 것들이었는지 다른 데서는 전혀 없는 말들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도와주는 일이 어디에 도와 땅 도와주가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 그런 말들을 쓰는 나라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말은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금방 상체 이런 도와주려 그러면 가진 것도 쥐뿔도 없으면서 도와준다 그러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가진 것도 없는데 비워라 그러면 비울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불교에서는 비워라 비워라 비워라, 가진 것도 없는데 채운 것도 없는데 어떻게 비우겠습니까? 채운 것이 있어야 비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없는 것은 비워서 없는 것은 빈곤이지 채워서 비울 수 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무소유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소유는 빈곤한 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똑같이 비워서 없다 하더라도 빈곤한 자와 무소유를 이룬 자, 아까 기업과 니은의 모습과 같은 겁니다. 기억부터 먼저 나오고 니은이 되는 겁니다. 기억을 내가 채우고 나서 부족하기 때문에 비어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채웁니다. 그때서야 그 과정은 내가 불안정한 모습입니다. 기억의 모양과 같은 겁니다. 다 안정되고 만족했을 때 그때서야 니은이게 되는 겁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비우게 되는 겁니다. 채우지 않고 비울 수 있다는 생각 자체부터 바꿔야 됩니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순서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무소유, 그렇게 무소유가 쉽고 옳은 것 같으면 왜 이 세상에 지금 2500년, 2600년 가까이 됐지만 왜 무소유를 하는 자가 그렇게 없습니까? 결코 쉬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비우라는 말 쉽게 해서는 안 되는 얘기입니다. 무소유 쉽게 해서는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어느 누가 무소유 할 수 있겠습니까? 허리병 치료하는 거 똑같은 이치입니다. 내가 형이야 비중을 더 늘리지 않는다면 허리병은 영원히 고칠 수 없는 겁니다. 다음 후생에 다시 태어난다 하더라도 그것은 또 허리병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어떤 이유든 살아갈 때, 태어날 때부터 뭐 그랬던, 살아가면서 뭐 어떤 것에 삐끗하든, 뭐 일을 하다가 삐끗하든, 결국에는 탈이 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부드러우면 절대 짐지고 하더라도 허리 안 다치게 됩니다. 위에서 어디 뭐 옥상에서 떨어졌다 하더라도 허리 안 다치게 됩니다. 딱딱하니까 충격에서 틀어지게 되고 비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좀 또 이야기하다 보니까 너무 깊게 들어가 버렸는데 다음 또 다른 시간에도 또 같은 이야기 또 계속 또 하게 드리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몸은 내가 살아가는 어떤 병적인 요인에서 잘못된 부분에서의 척도로 삼아 보시면은 좋은 잣대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